자, 이제 290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을 보니까 영업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칠판 보니까 요거네, 요거. 영업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래요. 영업소득세가 있는데 오른쪽 페이지를 잠깐 보니까 파란색 박스가 이렇게 있지 않나요? 그렇죠. 왼쪽에도 흐름이 있고 오른쪽에도 흐름이 있는 거 보이죠? 예, 요거 지워버렸어요. 둘이 똑같은 건데 291페이지 보면 맨 위에 파란색 박스가 있잖아요. 네. 요 왼쪽 거 가지고 하라고요. 둘은 결론은 똑같아요. 근데 요것만 가지고 시험에 나왔고 요거는 모의고사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지워버리고 우리는 항상 확률을 고려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방향들을 해야 되거든요. 요대로 이제 하면 되겠고 순대이감 동그라미 쳐보세요. 순대이감. 순대이감. 근데 선생님 오른쪽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틀리면 되지 뭘 어떻게. 아무식 전문지가 없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반가로 2번에 이자 지급분과 감가상각비란 말이 있을 거예요. 바로 밑에 밑줄 좀 해볼까요? 이자 지급분과 감가상각비는 세금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시킨다. 밑줄.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요. 2주 지나서. 그래, 지금 다시 할게요. 갑돌이가 100억 주고 오피스텔을 샀어요. 1년 동안 10억 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했대. 그럼 10억 원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근데 갑돌이가 100억 주고 샀던 건물에서 1년 동안 10억 원의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1억 원만큼의 감가상각이 진행될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갑돌이는 순수하게 10억 번 게 아니에요. 10억을 벌기 위해서 자기 자본의 가치가 1억만큼 감가상각이 발생했다는 것은 1억이 비용이 발생해버린 거죠. 그거 세금 공제 혜택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10억 원에 대해서 세금 때리는 게 아니고 10억 원에서 감가상각비 1억 빼고 9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소득에서 감가상각비 빼줍니다. 그러니까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 거 맞죠? 다음 갑돌이가 100억짜리 건물 사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았어요. 가지고 1년 동안 3억 원의 원리금을 갚았대. 3억 원의 원리금을. 3억 원에. 근데 이 중에서 1억 원은 원금으로 갚은 돈이고 2억 원 이자래. 그러면 1억 원은 말이죠. 없어지는 돈이 아니에요. 원금으로 1억 원을 상환했다는 것은 부채가 그만큼 줄었어. 그만큼 내 지분이 커져. 그래서 1억 원 원금으로 갚은 돈은 비용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자로 나간 돈 2억 있죠. 이자는 백날 갚아도 부채가 안 주는 거 아시죠? 그러면 결국 2억 원의 이자로 나간 돈은 10억 원의 임대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비롯되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걔도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지급분과 감가상각비는 세금공제 혜택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만. 네. 자, 다음에 이제 293.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뭘 했냐면 투자를 하다 보면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돈, 이 돈을 가지고 이제 투자 분석 기법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293페이지 이제 상단에 보니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있죠. 한 문제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 문제가 나오는데 맨 밑에 양가를 1번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별표 쳐보세요. 할인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이제 칠판 볼게요. 이제 투자 분석 기법 중에 첫 번째 할인 현금. 현금이 이제 돈에 들어오고 나가는 돈. 예. 수지. 흐름이라고 씁시다. 시험에 흐름이라고 나오니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잠깐 볼게요. 수가 뭐냐면 수입이죠. 지는 지출이에요. 자, 투자하다 보면 투자는 현재 돈 주고 산다 면하고 접근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출이 발생하는 시점 문제다. 현재다. 현재 산다 면이니까. 근데 수입은 언제 나타날 수 있나요? 수입은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현재 돈 주고 사고 수익은 미래에 발생하고. 그러면 현재하고 미래는 시점이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현재 시점이야. 그러면 이게 기준이야. 이게 기준.
기준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서 현재 시점으로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비교 판단하겠답니다. 아무튼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할인율을 적용했다 안 했다? 앞에 할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러면 할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언제 시점에 값이 되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현재 가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있잖아요.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라고 하거든요. 현재 가치라는 용어가 나오면 알든 뭐든 모르든 무조건 할인했다 안 했다? 할인했다. 할인했으니까 현재 가치가 된다라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할인했으니까 현재 가치가 된다. 그렇게. 자, 그러면 어디 한 장을 넘겨가지고 단가로 1번에 수년가법 보이세요? 요러면 이제 뭐 별표를 치긴 쳐야 되는데 뭐 안 쳐도 별표인데 아무튼 칩시다 그냥. 항상 나오니까. 자, 수년가가 뭔지 한번 써볼게요. 자, 7번 볼게요. 첫 번째 순현가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년가법. 에서 순현가. 자, 칠판 주목합니다. 그냥 용어를 읽어보게요. 용어를. 무슨 현가? 수년가. 순은 들어오는 돈 전체를 순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총 들어오는 돈에서 총 나가는 돈 빼서 순수하게 온전하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순 아니겠어요? 그러면 투자를 하다 보면 현금이 유입되기도 하고 현금이 유출되기도 하잖아요. 순의 의미는 뭐지? 현금 유입되는 돈이 다 내 거야? 아니죠. 그럼 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유입에서 유출을 빼야 되지 않을까? 그게 순수한 내 돈이잖아요. 그럼 써볼게. 그대로 순은 현금이 들어오는 유입되는 돈에서 현금이 유출되는 돈을 빼야지만 순수한 나의 돈이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녀석이 언제 시점에서 분석을 하래요? 현재 시점. 그래서 현금 들어오는 돈을 자 투자하면 1년 후에 1,100만 원이 들어온대. 그 1,100만 원 1년 후의 가치야. 할인율 10% 적용해서 할인하면 지금 1,000만 원이 돼. 그래서 현금 유입의 언제 가치에서 할인한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빼라. 그게 바로 수년가입니다. 예. 그래서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용어를 한번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어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1억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1억 원.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도 1억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1억 빼기 1억은 수년가 얼마예요? 0이죠. 0이죠. 예. 1억 빼기 1억은 0이다. 그러면 수년가는 사실은 0원이래요. 수년가는 초과이윤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수년가가 0이라는 것은 초과이윤이 얼마다? 0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를 한다 안 한다? 아까 뭐라 했냐면 저기 욕심을 좀 버려. 물론 초과이윤이 좋아. 초과이윤 좋지 당연히. 근데 수년가 0이란 것은 초과이윤이 없대요. 대신에 손해본 것도 아니에요. 정상이윤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투기꾼들아 이렇게 방금 수년가 0이면 정상이윤을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투자를 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해. 할 수도 있고 그 양다리 걸치지 말자고 그랬잖아.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한다. 예. 자 그럼 다시 투자를 하는 경우 수년가가 0이어도 투자하죠. 0보다 크면 더 좋죠. 근데 만약에 수년가가 0보다 작다는 것은 적자라는 거예요. 적자. 투자해야 안 해? 안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일단은 수년가를 한번 봤고요. 책에다 좀 이따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먼저 좀 몇 개 들을게요. 다음 두 번째는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성 지수법. 자, 수익성 지수라는 것은 한 장 넘겨보면 나올 거예요. 보시죠. 수익성 지수는 분모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고 분자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래요.
그러면 어디 볼게요. 다시 칠판 볼래요? A라는 똑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했을 때 순현가 0이면 수익성 지수는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볼래요? 현금 유입의 현가 아까 1억 원이라고 그랬죠? 현금 유출의 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억. 1억에서 1억 빼면 0이거든요. 근데 이건 빼기 나누기야. 나누기거든요. 이거 얼마예요? 1입니다. 그래서 순현가가 0이라는 것은 딱 정상 이유만 있다. 그 말은 나눠서 알아보는 수익성 지수는 얼마다? 1이다. 이겁니다. 1. 수익성 지수가 배수예요. 배수. 수익성이 지출되는 돈에 몇 배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1배는 둘이 똑같다 이 말이거든. 다시 볼래 다시?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가가 2억 원이고 유출현가가 1억 원이라면 순현가는 1억 원이 되겠네? 1억은 0보다 큰 거죠? 투자하죠?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가가 2억 원이고 유출현가가 1억 원이래. 그러면 몇 배야? 들어온 돈의 현재 가치가 수익성이 나가는 돈의 2배야. 그러면 투자해야 하네. 1보다 크니까 투자하겠죠? 그렇죠? 자, 일단 다시 정리합니다. 동일한 투자 대안에 대해서 순현가로 분석했더니 0이면 수익성 지수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수익성 지수는 분수기 때문에 2라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 수익성 지수가 1이다. 딱 무슨 이익만 가져간다? 정상 이익만.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1보다 크면 더 좋다.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작으면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적정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또 시간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왜 순현가는 0하고 비교하는지 아세요? 손익분기점 들어보셨나요? 투자할 때 3억 들어갔어요. 얼마의 수입이 들어와야지 손익분기점이 돼? 나간 돈이 3억이면 들어온 돈도 3억이 돼야 되지. 그래서 3억 빼기 3억은 0이죠. 그렇죠? 그 0이 바로 돈에서 돈 가지고 돈 빼는 것의 기준값이 0이거든. 손익분기점이 0이에요. 그런 개념. 그래서 돈 가지고 돈 빼서 알아보는 것은 기준값이 0이에요. 0. 그러니까 순현가는 빼서 알아보니까 0을 기준하는 거예요. 근데 수익성 지수는 빼기 아니에요. 나누기 아니에요. 나누기의 기준값은 1이야. 1. 1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는 2라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또 있어요. 오늘하고 다음 주 배운 것까지 묶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아무튼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하세요. 0이면 1이다, 1이면 0이다. 시작. 면 1이다, 1이면 0이다.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측정했더니 0이 나왔다.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면 얼마냐? 무조건 1이에요. 어떻게 측정했던데 값이 1이다. 다르게 측정하면 무조건 0이야. 예. 왜 그런지는 전혀 생각하지 말고 답만 찍으면 되긴 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분석할 때 A란 부동산이 있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어. 다른 것도 똑같은 논리거든. 그러면 A란 부동산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들어가는 돈도 있고 나오는 돈도 있지 않겠어요? 맞잖아요. 우리 돈 가지고 이야기하거든. 근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두 가지라고. 돈 가지고 돈을 빼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 나간 돈분에 들어온 돈의 현재 가치를 나눠서 알아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값을 했더니 0이라는 거야. 그러면 아마 뺐나 봐. 근데 0이라는 것은 둘이 똑같았나 보지. 똑같은 돈 빼기 똑같은 돈은 0이니까. 그걸 갖다가 나누면 똑같은 돈 나누기 똑같은 돈 하면 얼마가 돼? 1이 돼.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나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니까 아무튼 됐고. 자, 다시 따라서 하세요. 뭔 말인지 몰라도 좋아. 그리고 알려줘도 뭔 말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지금처럼 0이면 1이다, 1이면 0이다. 시작. 0이면 1이다, 1이면 0이다.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했는데 0이다. 얼마냐? 또 다르게 측정하면 얼마냐? 무조건 1 찍으면 답이에요. 어떻게 측정했는데 1이 나왔다. 다른 값은 얼마냐? 그냥 0 찍으면 답이야. 아무 생각 없이 한 번만 더. 0이면 1이다, 1이면 0이다. 시작. 0이면 1이다, 1이면 0이다. 그냥 그렇게 찍으면 돼요. 찍으면 돼.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사실 내부 수익률법의 개념과 역할을 한번 알려드려야 되는데 지금 하기는 부적당해요.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이 바로 뭐냐면요. 기대 수익률이거든. 아까 우리 1교시 때 했거든.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과 관계에서 누가 더 크냐 작냐, 투자하느냐 안 하느냐 해봤죠? 그것만 잠깐 듣고 넘어갈 거예요. 어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하고 똑같으면 투자자가 원하는 기준 요구 수익률이 10%인데 10% 수익률이 예상된대. 그러면 딱 투자자가 원하는 만큼만 나올 수 있나요? 둘이 똑같으면 정상 이유만 얻는 거예요? 투자해야 안 해? 하죠. 이제 좀 돼가네 이제. 어떤 게 더 큰 게 좋아? 그래요. 이게 더 큰 게 좋죠. 자기가 원하는 기준 요구치보다 예상해보는 수익률이 훨씬 더 큰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투자하고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일단 여기까지만 딱 정리합시다. 자, 먼저 책 295페이지 맨 상단에 파란색 박스 있어요. 파란색 295 맨 위에 파란색. 그게 결론이잖아. 지금 써놨던 거 요거 좀 체크해 놓으세요. 맨 위에 파란색 박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디귿, 리을, 미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안 돼요. 디귿하고 미음은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건데 이거는 3월달 정도에 볼 거니까 가만 놔두고. 다음 알아두기 연평균 수년가법이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자, 그거 할인했어요? 안 했어요? 몰라? 그래, 어떻게 알았어? 현재 가치란 말이 들어가면, 현가란 말이 들어가면 몰라도 할인한 거야. 현가 동그라미 쳐놓고 할인했다라고 써놓으세요. 세부 내용 안 나와요. 용어만 나와요. 용어만. 현가 나오면 무조건 할인했다 안 했다? 했다. 그리고 다시 칠판 주목합니다. 이게.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냐면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배우고 있어. 요것도. 그럼 이 세 놈들은 전부 다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니까 할인한 거다 안 한 거다? 할인한 거죠? 그렇죠? 수익성 지수도 할인했어 안 했어? 한 거죠. 예. 다음 한 장 넘기세요. 수익성 지수 맨 위에 뭐 공식 알아둬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동그라미 2번 투자 결정에서 동그라미 니은 있죠?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 선택하고 1보다 작으면 투자 안 한다고 하는 거죠. 알아두시고. 다음 동그라미 3번에 혹시 또 자꾸 나는 그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이제 작년에 공부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되긴 됩니다. 사실은. 근데 작년에 공부했던 걸 가지고 밀어붙여서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다른 거 지금 절대 볼라 하지 말고 사실은 동그라미 1번에 디귿이 시험에 잘 나와요. 니은도 중요하고요. 근데 지금 체크하면 안 돼. 가만 놔두고 동그라미 2번에 네모 박스 있죠? 파란색 박스.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 이상이면 투자를 채택하고 작으면 투자를 안 하고 그거 체크하세요. 그거. 다음 방가로 4번 보니까 수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의 비교 보이시죠? 화살표 쳐놓고요. 수년가법이 우월하다라고 쓰세요. 수년가법이 우월하다. 자, 둘이 싸움 붙으면 누가 이긴대요? 그냥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됐는데 수년가법은 뭐가 되고 뭐 내부 수익률법은 뭐가 안 된다. 누가 더 좋냐 하면 무조건 누가 좋다라고 찍으면 돼. 무조건 수년가 좋다라고 찍으면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기억은 밑줄만 바로 밑에 있는 거 재투자율 있죠. 그건 밑줄만 설명 안 할 거예요. 오늘 밑줄만 꺼놔요. 자, 이제 칠판 종합할게요. 이제 다음 주 수업 하자마자 또다시 이어지는데 자 보세요. 수익성 지수는 분수인가? 분수. 맞죠? 분자, 분모, 분수. 분수는요 1하고 비교해. 1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 자 어디? 현금 유입의 현가 2억 원이고 유출 현가 1억 원이다. 그럼 2인가? 2? 2는 1보다 커요? 수익성, 들어오는 돈의 가치가 나간 돈보다 크구나. 투자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온 돈이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 지출되는 돈이 1억이야. 그러면 0.5죠? 1보다 커야 작아요? 1보 작구나. 수익성이 나간 돈의 반밖에 안 되는구나. 투자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1보다 따라서 하세요. 1보다 크면 크다, 작으면 작다. 시작.
1보다 크면 크다, 작으면 작다. 아예 이건 필기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리고 전에 우리가 이제 안 배우신 분 나중에 배울 겁니다.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도 배운 적이 있었어. 그 가격 탄력성도 보면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 또는 공급 양의 변화율이거든. 분수 맞죠? 만약에 가격 탄력성이 0.5다. 그럼 1보다 커야 작아요. 1보다 작다. 탄력성이 작다. 비탄력적이네. 만약에 가격 탄력성이 1.5다. 그럼 1보다 크죠? 1보다 크면 큰 거네. 탄력성이 크네. 탄력적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네. 우리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정도에 나오겠다. 입지계수 LQ란 게 있어요. LQ란 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어떤 산업을 놓고 봤을 때 전국 평균 고용률에 대한 해당 지역의 고용률을 가지고 측정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산업이 그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크냐 작냐 이런 거 알아보는 건데요. 농업 이야기 해볼게요. 농업. 농업에 대해서 분석을 했더니 분수 맞죠? 분수 0.5가 나왔대. 1보다 커 작아? 작죠? 저 지역에서 농업이라는 산업은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못 하는구나. 그냥 비기만 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이게 3이 나왔대. 1보다 커 작아? 3이 무슨 말이냐면요. 전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고용비율이 10%면 A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30%래. 그러니까 전국 평균치 3배죠? 근데 1보다 크죠? 그러면 저 지역에서 농업이라는 산업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이네. 중요한 기반 산업이네. 그렇게. 그리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시험에 나오는 게 있어요. 다음 주에 할 건데 미리 하나 땡겨서 할게. 자, 어디를 펴보냐면요. 305페이지 보면 양가로 2번에 부채 감당률 보이세요? 네, 별표 쳐. 맨 밑에 저 박스 있어요. 박스 맨 밑에 박스 체크하고 이제 칠판 주목합니다. 혹시 근데 나는 물어보고 싶은 게 전에 제가 언젠가 목사님처럼 이런 소리 한 적이 있어요. 부부는 서로 사랑해를 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부부 순 이런 소리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자, 부부는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기보다 더 힘든 말인데 아무튼 그래요. 네?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 감당률 써볼게요.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으로 빌린 돈에 대해서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의 비율을 측정하는 게 부채 감당률이에요. 그럼 볼까요? 은행이 이제 차입자가 돈 빌려달라고 온대. 그럼 은행이 딱 보는 거야. 저놈한테 돈을 빌려줘도 제대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보니까 순영업소득이 5억이래. 원리금으로 갚아야 될 돈은 10억이래. 10억분의 5억은 얼마? 0.1보다 커야 작아요? 저놈은 나한테 돈 빌려가지고 버는 소득이 5억밖에 안 돼. 나한테 갚아야 될 돈은 10억인데 그러면 벌어서 나한테 갚아야 될 원리금을 제대로 갚을 능력이 돼야 안 돼. 너 돈 안 빌려줘. 이렇게. 만약에 순영업소득이 15억이래요. 15억. 예. 나는 발 아파 죽겠는데 웃고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아니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파 죽겠구만. 자, 그러면 어디? 순영업소득이 15억이고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이 10억이래. 그럼 1.5죠. 1보다 커 작아. 1이 뭔지 알아요? 1이 둘이 같다야. 그러면 1이 순영업소득으로 딱 원리금을 갚는다 이 말이거든. 근데 1보다 크죠. 순영업소득으로 원리금을 갚고도 남는다. 이런 애들은 돈 빌려줘도 연체 안 하겠죠.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설명 다 끝났어 벌써. 항상 시험에 나와요. 아무튼 지금은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아. 앞으로 우리는 공부할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정초부터. 근데 처음부터 뭔가를 제대로 알아가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 둥그렇게 가도 괜찮아. 분수는 분자, 분수 맞죠? 분수는 기준값이 얼마라고? 1. 1보다 크면 크다야. 자, 뭐라고? 1보다 크면 크다. 1보다 작으면 작다. 분수의 기준값은 얼마다? 1이다. 그 소리만 잠깐 듣고 넘어와도 괜찮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했던 부분들 좀 정리 좀 합시다. 자, 우리 처음 시작하면서
이 용어를 배웠어요. 자, 스톱. 책은 집에 가서 봐. 그냥 오늘 그냥 대화 좀 하게, 대화 좀. 네? 자, 이거 볼게요. 이 부동산 살 때 10억 주고 샀거든. 근데 이 중에 내 지분이 4억 들어갔고, 은행에서 대출을 6억 주고 샀어, 이렇게. 그러면 이 10억은 총 투자 자본이라고 그래. 그러면 요거 주고 사면 요만큼의 총 수익을 얻을 수 있대. 근데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 수익이 다 자기 게 아니잖아요. 이 수익 중에서 빌린 돈에 대해서 일부는 약속했던 대로 이자로 갖다 주는 거고, 나머지를 지분 투자자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분 수익률이란 것은 누구 관점에서? 내라 하지 마. 지분 투자자라고 그래. 누구 관점에서? 지분 투자자 관점에서 자기 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익이 떨어질 수 있는지 그 비율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 수익률은 뭘 기준으로? 자기가 투자했던 자기 지분만을 기준으로. 지분 투자자가 순수하게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총 수익 전체가 아니라고 그랬죠. 총 수익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비용을 빼야지 지분 투자자가 순수하게 가져갈 수 있는 지분 수익률이 나온다. 용어를 이해를 하자고 그랬어. 지금 이해를 하자고. 그리고 아까 제가 그랬죠. 계산 문제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무조건 계산 문제 풀이 과정은 똑같아.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용어를 받아들이는 게 그게 1차적인 거. 네. 두 번째, 수익률 하면서 아까 기대 수익률하고 기대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이잖아요. 그다음에 요구 수익률하고 알아봤잖아요. 누가 더 큰 게 좋다? 이렇게 같아도 투자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인 은행 금리를 아까 무위험률이라고 그랬고, 위험에 대한 할증률, 위험 할증률 했죠. 위험이 커질수록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거 맞죠? 그리고 동일한 투자 대안이라 하더라도 투자자마다 적용하는 위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마다 적용하는 요구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다. 주관적, 객관적? 주관적. 그래서 아까 저쪽 자리에다가 어떤 걸 해봤냐면 동일하게 예상된 분석된 결과에 대해서 A란 투자자는 이를 채택하고 B란 투자자는 이를 채택하지 않겠다 해서 동일 투자 대안에 대해서 투자자마다 이를 채택할 수도 있고 기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투자자가 원하는 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했고요. 다시는 설명 안 해요. 상대적으로 위험, 혐오적일수록 투자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다, 안 만하다? 급하다. 이거는 오로지 급 아니면 완만 둘 중에 하나니까 이건 다시 설명 안 해. 아까 설명했는데 이해 안 되신 분은 이제 이해하지 마. 암기. 왜 그걸 이해해? 응? 위험, 혐오적일수록 투자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다, 안 만하다? 급하다. 급하다. 네. 평균, 분산, 분석법. 자, 이 봅니다. A, B. A는 기대 수익률이 10%다. 표준편차 3%다. B는 6이다. 자, 2다. 자, 어디? 여기에 C가 있대, C. A하고 C는 서로 뭐가 똑같아? 위험이 똑같죠? 그럼 투자자는 망설임 없이 반드시 뭘 선택해? A 선택하죠.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이 작은 놈 선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음. 여기에 F가 있다. A하고 F는 서로 뭐가 똑같아? 수익이. 근데 위험은 누가 더 커? F. 뭘 선택한다? A. 여기에 D가 있다. A하고 D는 비율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D는 A에 비해서 수익은 작은 놈이 꼴에 뭐만 커요? 위험만 크죠. 그러면 D는 A하고 붙으면 어떻게 돼? 묶어서 읽어, 묶어서. 네. 웃자고 한 소리예요. 네. 아무튼 이런 경우라면 그 어떤 투자 대안보다도 A가 항상 더 좋은 거죠? 요게 지배한다, 이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A하고 B와 관계라면 B보다 A는 수익도 크고 뭣도 크고 위험도 크고 B는 A보다 수익도 작고 위험도 작고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과 관계죠. 그렇죠? 이런 경우라면 평균 분산 분석법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투자 성향이 좀 더 공격적이다 하면 A를 선택할 수 있고 조심조심 보수적이다 하면 B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분산 투자를 아까 영어로 뭐라고 했더라?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했죠. 분산 투자 목적은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곳에 몽땅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 나눠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줄여가자. 이런 소리 했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4개를 갖고 이야기했는데 분산 투자를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투자의 수반대는 비체계적인 위험이 감소한다. OX? O. 총 위험이 감소한다. OX? O. 체계적인 위험이 감소한다. OX? X. 모든 위험이 감소한다. OX? X. 예, 여기 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네. 다음. 분산 투자할 때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상호 수익률의 변동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게 좋아요? 다르게 나타나는 게 좋아요? 다르게 나타날수록 좀 좋다고 그랬죠? 효율적 프론티어 아까 가장 무슨 점을? 좋은 점을 연결한 곡선. 동일한 위험 부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저 어떤 수익을? 최고 수익을 연결한 곡선. 동일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위험 중에서 최고 위험, 최저 위험. 최저 위험을 연결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 맞죠?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잖아요. 이게 뭔 말이야? 위험과 수익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 부담해라.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죠? 그런데 위험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네. 체계적, 비체계적. 수익과 비례하는 위험은 어떤 위험이? 체계적인 위험이 수익과 비례한다. 다음. 체계적인 포트폴리오는 두 곡선이 뭐하는 점? 교차점이 아니고 접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합백의 시간가치 100원 1년 후 이자율 10% 하면 110원이 되죠? 110원 알아보려면 여기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1.1을 곱하면 된다고 그랬죠? 예, 이자를 붙이려면 원금 1을 기준으로 플러스 알파에서 곱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금액이 커지겠지. 다시 할인하려면 1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자율이 10%면 1.1을 곱하면 되고 할인율이 10%면 1.1로 나누면 되죠? 2년이면 2번 해주면 돼. 3년이면 그러니까 우리는 공식 자체가 전혀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그대로 써먹을 거예요. 저는 공식 쓰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논리 이용해가지고 2년이면 곱하기 1.1 곱하기 1.1 할인을 2년 거를 할인해라 그러면 나누기 1.1 나누기 1.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네. 다음 안 써야지. 현재 가치 알아볼 때 무슨 계수? 네 글자. 현가 계수. 미래 가치 알아볼 때는 내가 계수. 연금의 미래 가치. 일시불의 현재 가치. 일시불의 미래 가치. 연금의 현재 가치. 이제 섞어서 물어봐도 대답 잘하잖아. 이제 순서대로 안 물어봐도 지금 잘한지 못한지 모르고 대답하고 있죠. 아주 좋은 상태에 지금. 빌리는 돈에 대해서 갚아나가야 될 원리금 계산하려면 저당상수. N년 후 얼마 만들기 위해서 이자율 고려했을 때 매기간 적립해야 되는 금액 알아볼 때는 감증계수. 현재가치, 미래가치. 자, 저당상수는 현재가치, 감증계수는 미래가치. 역수, 일시불은 일시불끼리 네 글자. 현저, 내감. 다시 시작. 현저, 내감.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는 저당상수, 내감. 연금의 내가계수 역수는 감책임계수. 역수끼리 곱하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예. 다음. 잔금 비율 들어봤어요? 잔금 비율 더하기 뭐 하면 1이 돼? 상환 비율이죠? 그냥 둘이 합치니까 1이니까 한 놈 물어볼 때는 1 빼기 뭐? 1 빼기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다음 닥치고 암기하라는 거 있었는데 잔금 비율을 알아볼 때는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한다. 예. 닥치고 암기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다음. 투자의 3단계는 취득과 운영과 처분의 과정인데 아까 우리 영업수지, 지분복귀액, 세금, 영업소득 해봤는데요. 자, 암기 안 해 좋아요. 영업수지는 조조순 전후 시작. 영업수지는 조조순 전후. 지분복귀액은 매매순 전후. 뭐라고요? 아까 순대이감도 들어봤어. 그러면서 이자 지급분과 감가상각비는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 들어봤죠? 해봤어요 아까. 그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 중에 오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이제 했어요. 아까 여기 보세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들어봤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할인했어 안 했어? 할인이란 말 있네. 했죠?
할인이란 말이 들어갔다는 것은 할인했으니까 언제 시점에 가치가 되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 가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무조건 할인된 거죠? 다음 주 1교시 때 요거 나와. (100%) 한 번도 안 나온 적 없어. 요놈이 나오든 요놈이 나오든 둘 다 나오든 무조건 나와. 얘는 할인 안 했어요. 이제 다음 주 알려줄게. 얘 할인했어 안 했어? 어떻게 알았어? 그래. 이제 집에는 빨리 가고 싶은가 보네. 지금. 어? 마지막이 되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 현가란 말이 들어가면 용어를 몰라도 전부 다 할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현가의 수기간. 아, 현가의 수기간 했다고. 집에 가기 싫은가 보네. 연평균 수년가 했죠. 아무튼 현재란 표현이 들어가면 무조건 할인했다 안 했다? 할인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수년가는 들어오는 돈의 현재 가치에서 나가는 돈의 현재 가치를 돈에서 돈을 뺀대. 그러니까 빼는 건 기준값이 얼마? 0. 0을 기준으로 작으면 손해보는 거니까 투자 안 하고 0 이상인 값이면 투자하고 수익성 지수는 분수였어, 분수. 현금 유출 현가분의 유입의 현가. 분수의 기준가 얼마? 1보다 작으면 수익성이 작은 거니까 투자 안 해. 1 이상인 값이면 투자하고. 아무튼 분수는 2라고 비교한다. 내부 수익률 지웠는데 여기 있네. 아까 했던 거. 그거 마지막 결론했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예상되는 수익률이 더 적으면 투자해야 안 해. 그 이상의 값이 나와야 투자하겠죠? 그렇게.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주는 300페이지부터 다시 진행을 할게요. 네. 자, 그럼 고생하셨고, 오늘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열심히 학계론 복습하세요. 아셨죠? 예.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